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기업들이 직접화된 나주 혁신도시에 선점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불거진 도내 미투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기소됐지만 혐의를 벗은 경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입법과 재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발 경제 위기에 정부와 전라북도 모두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미 알짜 기업과 인력 양성은 또 인근 전남에 빼앗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태양광 업체 두 군데가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부품을 들여와 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업체와 발전기를 수상에 띄우는 부유체를 생산하겠다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전남에 둥지를 튼 기업들로 새만금 공장은 조립 시공을 위한 지점 성격이 강합니다. 전남 나주의 혁신산단에 공장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에 좀 활성화 많이 되고 있고 사업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새만금 개발청의 계획과 달리 이미 관련 기업은 나주 에너지밸리로 집적화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까지 335개 기업이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고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이 광주 분원을 설치하기로 해 넘볼 수 없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이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한전 공대를 설립하겠다고 확정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술 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은 한전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부안 방패장 사태 보상책으로 2009년 부안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OCI가 군산 공장을 지으면서 전북이 선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탄소 산업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전남이 한전을 유치하면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어 집적화를 놓쳤습니다. 단순히 이제 발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 클러스터가 새만금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또 이제 구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짜 기업과 인력 양성 기능을 모조리 전남에 넘겨준 채 이제야 집적화를 외치는 전북. 이번에도 뒷북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우려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다시 전북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어 전라북도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도내 시군 간의 경쟁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전국 대상 공모였지만 정읍과 고창, 부안, 전주 등 도내 4개 시군만 기념일을 지원한 겁니다. 관심을 보였던 충남과 전남 등은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아니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은 고부봉기 대신 황토연 전승이를, 고창은 무장기포, 부안과 전주는 각각 백산봉기와 전주 화야기를 올렸습니다. 기념일은 공청회와 심사로 추진되는데 문제는 어렵사리 잡은 기회가 지역 내 갈등으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읍과 부안의 일부 단체가 기념일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은 이 백선봉기가 그 위례성이거든요. 그런 뜻을 모아가지고 기념일 제정하는 것은 그보지 않으니까 특별법부터 바꿔라. 깃발 들고 가서 항의할 거예요. 기존 절차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국가주관 행사가 열릴 수 있는데 시군 갈등으로 차질이 생기면 기념행사 자체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저희 추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동의를 안 해주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도민 수건 사업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해묵은 갈등에 발목 잡히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지 전라북도의 조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케이크 급식으로 인한 학교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식중독 의심 학생은 1,200여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700여 명이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지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극단 여배우의 폭로로 불거진 도내 미투 운동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추행 혐의를 받은 극단 대표가 결국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지만 또 다른 관련자들은 혐의를 벗기도 했습니다. 전북 미투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박연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배우 송원 씨의 폭로로 촉발됐던 도내 미투 운동은 검찰의 기소를 통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역 유명극단 전 대표 최모 씨와 전주 모 사립대 박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극단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 박 교수는 2013년부터 2년간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피의자의 해명보다 신빙성이 높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해주셔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검찰에서 기소된 것뿐이지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 특성상 일부 사건은 조용히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여고생을 만진 혐의로 수사받았던 유명 시인과 성폭행 논란의 또 다른 극단 대표, 인권단체 출신 대학 강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이 너무 오래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기소된 사건들은 재판의 과정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반영되어서 그래도 이번 미투 운동은 사회 전반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편안하게 했던 농담이 혹시나 이게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긴 들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당했지만 난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걸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았어요. 분명 아쉬운 점은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김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박준배 김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경선에 참여한 특정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벌초 작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1,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8%인 1,500건이 벌쏘임 사고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초 도중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건들지 말고 119에 신고하고 작업 시 밝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완주 용진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105제곱미터와 옆집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 80살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을 고품질화하기 위해 생산단지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 태풍과 호우의 영향으로 벼 생육 후반기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우수한 비질로 재배가 권장되고 있는 익산의 대표 브랜드 쌀 탐마루와 보람참. 지난해 8,000톤이 생산돼 대기업에 납품됐으며 품질평가 대회에서 6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익산시와 미곡종합처리장, 농민단체로 구성된 심사단이 재배 단지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심사를 함으로써 농가들도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팽겨두지 않고 1,200여 농가의 46개 생산단지 2,050여 헥타르가 대상입니다. 심사단은 품종 혼입, 도복, 병해충, 잡초, 단백질 함량 등을 평가하고 기업이나 학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재배 농법에 따라 관리된 생산단지라도 쭉정이가 생기고 세균 벼알 마름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조금 수확량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더 심사를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그루당 이삭수는 20.3개, 나달수는 83.7개로 평년치를 웃돌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모작 출수기 이후에 솔릭과 잦은 강우, 낮의 고온 등 영향으로 이삭이 변하는 증상과 마름 증상이 발생, 일부 포장에서 생육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중생종 수확 때까지는 한 달 남짓. 올 작황은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품종에 따라 최대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수확 시기 조절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방 재정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자치 분권이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종합 계획을 확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6대 추진 전략의 33개 과제입니다. 먼저 주민주권 구현 방안으로 주민자치회가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 주민들이 단체장을 제지할 수 있는 주민 소환을 비롯해 주민투표와 감사청구권 등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됩니다. 연말까지 500건이 넘는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치경찰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대전환을 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재정분권 방안으로는 현재 8대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늘려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도입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상생 발전 기금도 확대 개편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지방 정부의 형태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방안도 담았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지방 분권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헌법적 가치로 추진하려던 지방 분권은 크게 약화된 수준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요구했던 지방정부의 입법과 조직, 재정권 등의 실질적인 보장 방안이 여전히 미흡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들이 중앙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야 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주방 분권과 자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부처별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거쳐 실시되는데 관련된 법령 개정만 23건, 국회 등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효율성을 털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 전라북도의 예산 현안 대비 집행률은 94.7%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1,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어렵게 확보한 국가 예산을 사업 계획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실로 사장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번 주부터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장수에서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부안에선 젓갈 축제가 오는 14일 개막합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는 14일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장수 의암공원과 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축제는 사과 수확 체험과 곤포 나르기,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펼쳐지고 걸그룹 레드벨벳 등 가수 초청 공연도 마련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관람객이 웰빙 오감 만족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부안 곰소 젓갈 발효 축제도 14일부터 사흘간 곰소 다용도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젓갈 담그기 체험과 장어 잡기, 팔씨름 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곰소 젓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부스를 확대해
지난해보다 지역 상품과 맛을 알리는 축제로 준비됐습니다.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예초기 특별 점검과 수리를 실시합니다. 점검 수리를 원하는 군민과 성묘객은 농업기술센터나 서부권 임대사업소를 오는 21일까지 방문하면 2만 원 이하의 부품들을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고 보관 방법 등의 안전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기계 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부품 등을 확보해서 점검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고창의 자랑거리 백선 공모를 진행합니다. 인물과 자연 경관, 건축물 등 고창에서 가장 오래됐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자랑거리들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군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숙박업소나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군산시는 관내 400여 개 위생업소에 대해 앞으로 2달간 현장을 방문해 위생과 서비스 관련 40여 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시는 위생과 서비스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나눠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무형 인간문화재 관련 전시,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내일부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권 개선을 위한 익산 장애인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피아노 다이어리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12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군산 구상작가회 회원전이 오늘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어린이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오는 15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국체전 D-Day 30일 기념 행사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오늘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있습니다. 제수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을 큰 장터가 모레부터 사흘간 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이 판소리를 재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공연과 탐방 행사를 모레부터 사흘간 진행합니다. 민간 통일국민운동단체인 선진통일건국연합 전북도 지부가 모레 전주시청 광장에서 포럼을 진행합니다. (9월 12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9도, 완주 28도, 동북권은 무주와 진안이 26도, 서해안권은 군산 28도, 김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